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현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현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당신이 AI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영국에서는 노동자들이 공장을 습격해 방직 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기계의 발달로 실업자가 된 이들이 기계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고 생각해서 벌어진 일이었죠. 4차 산업혁명의 문턱에 들어선 지금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불안이 역도래하고 있죠. 2030년이 되면 당신은 일자리를 구할 때 인공지능 로봇보다 당신이 낫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지도 몰라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그런 분야도 있을 거고요. 당신은 당신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인공지능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지 혹시 예측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인공지능 로봇 수준을 굉장히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단순히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요리를 하는 정도 수준으로 얕잡아 보는 그런 사이에 2050년이면 대부분의 일자리가 로봇의 차지가 될 거라고 합니다. 법률 소프트웨어는 500명의 변호사가 할 일을 지치지 않고 해낼 것이고요. 인간의 희노애락을 분석하는 알고리즘으로 베스트셀러 소설을 집필하고 히트곡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으로 신곡의 흥행 성공률을 예측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한다라는 그 시대를 이제 이렇게 보면 마치 미래의 로봇은 전지전능해 보이죠. 어지간한 인간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2013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 칼 프레이 교수와 마이클 오스본 교수는 고용의 미래, 우리의 직업은 컴퓨터화에 얼마나 민감한가라는 논문을 통해서 702개 직업을 대상으로 미래에 살아남을 직업과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을 분석해서 발표했습니다. 오스본 교수는 각 업무에 필요한 기술은 어떤 것이고 기술의 발전 추세를 고려하여 기계가 그 기술을 얼마나 자동화할 수 있는지를 상세히 조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컴퓨터화의 장벽이 될 수 있는 9개의 업무 특성을 발표를 했는데 이 분야에 있으면 조금은 이 AI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영역이냐면 손재주, 예술적 능력, 교섭력, 설득력 등을 추출해서 702개의 직종을 평가했어요. 그는 또한 최근의 기술 혁신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이 빅데이터다.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비일상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은 휴식과 수면을 취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찰을 중단할 수도 있지만 센서는 쉬지 않고 감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장시간 일을 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인간의 생각에는 편견이 있을 수 있지만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컴퓨터는 인간과 같은 단점이 없습니다. 인공지능을 연구한 오스본 교수는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계가 인간보다 업무 능력이 뛰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빅데이터에 의한 정보 분석, 센서에 의한 인식 능력을 결합하여 인간 수준 혹은 그 이상의 판단력을 갖춘 컴퓨터도 등장하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애플의 스마트폰은 사용자가 도쿄의 주말 날씨는 어때? 하고 질문하면 실제 도쿄 날씨를 화면에 비춰줍니다. 미국에서는 콜센터 업무에 인간을 대신하는 음성 응답 시스템을 적용하여 기존보다 60에서 80%의 비용을 절감한 사례가 있죠. 금융업계에는 컴퓨터가 많은 양의 보도 자료와 결산 자료를 신속하게 분석해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고요. 고객이 정보를 입력하면 컴퓨터의 재무 설계사가 고객 각자에게 맞는 자산 운용 어드바이스를 하는 서비스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마 요즘 지하철 탔을 때 보험회사나 금융회사 광고의 상당 부분은 궁금한 부분들을 누가 처리해 준다라고 나오냐면 뭐든지 답해주는 모두 막 이런 로봇이에요. 인공지능 로봇이 저의 궁금한 모든 것들을 입력만 하면 답변해 준다. 그동안에 누적된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던 거에 관련된 최적의 답변을 보내주는 거죠. 그거로도 안 되고 그거로도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 순간에 사람을 통해서 상담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러므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지간한 수준의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도라면 AI로 대체될 확률이 높고요.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보다 까다롭고 난이도가 있는 부분만 사람이 해결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일에서도 훨씬 더 전문적이고 훨씬 더 깊이 있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무료로 온라인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개방형 온라인 대학, 무크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죠. 성장하고 있고요. 이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토론해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과제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강의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지 등에 대한 막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하면 인간 대신 컴퓨터 강사가 학생에 따라 맞춤 강의 및 평가를 할 수 있고 졸업 후 진로 및 적성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개방형 온라인 대학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기업의 인재 채용 시스템에 적용하면 인사 부서의 업무는 지금보다 훨씬 간소화되겠죠. 보통 로봇 시장의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74억 달러의 로봇 시장 규모가 2020년, 바로 내년이면 429억으로 늘린다고 하고요. 2025년이면 669억으로 예측을 해요. 그러면 74억에서 669억, 그냥 딱 봐도 그냥 평균 9배에서 10배 가까이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로봇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레인 첸 MIT 경영대학 교수는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면서 인간은 오늘날 로봇 공학자와 로봇 회사가 만든 가장 뛰어난 로봇보다도 훨씬 더 다재다능하고 적응력이 높다고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러면 좋을 텐데 이 본인이 인간이라는 이 특징, 생각하는 거죠. 이걸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아지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일의 역설, 미래의 일자리는 지금보다 더 전문적이고 높은 지식을 요구하며 그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까지도 원합니다. 더구나 이런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며 단순히 관련 분야를 전공하거나 그런 단기간 경험을 했다고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전 경험과 그 분야의 깊이 있는 지식으로 무장하고 고도의 직업 훈련을 거쳐야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또 정해진 답도 없습니다. 그때그때 다른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하나 해결해 가야 할 그런 숙련된 일을 하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창의적으로 살 필요가 있을까? 물론 아니죠. 하지만 창의적이지 않고 단순 반복적인 일이나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고도의 직업군들도 빠르게 치고 들어오는 로봇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이죠. 뉴욕에서 사라지는 일자리를 보면 우리의 10년 후 일의 미래가 보입니다. 뉴욕주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사회 각층의 요구에 맞춰 시간당 최저임금을 9달러에서 11달러로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에게 긍정적인 뉴스만은 아니라고 하네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절반은 음식 서비스업에 종사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통과되자 레스토랑 업체들은 음식점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거나 고객을 접객하는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운동을 벌이는데 청년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한 도구는 바로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상징되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일자리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쉽게 배울 수 있는 단순한 기능이 필요한 직업은
디지털 기술에 힘입어 우리 손을 떠나고 있는 거죠. 이건 지금 우리나라 뉴욕이 아니어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다못해 이 무슨 그 국수점, 베트남 쌀국수집에 가도 각종 메뉴 요리를 전부 다 그냥 제가 주문을 하고 그 결제까지 해놓으면 좀 이따가 그 번호가 불리면 가서 받아다가 먹고 제가 갖다가 치웁니다. 저렴한 대신에 이 모든 부분들을 직원이 없어도 그냥 사장님이 그냥 음식만 만들고 있으면 나머지는 저렇게 시스템화된 간편화된 기술을 가지고 충분히 음식 장사를 할 수 있는 게 또 요즘 추세라고 본다면 아르바이트를 자꾸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시간당 몸값을 올리기를 원하는 그게 우리의 또 다른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이해하고 알아야 될 그런 정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AI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요? 인공지능이 습득할 수 있는 업무는 명확하고 단순하며 프로세스로 정리할 수 있고 빠른 피드백이 가능하며 구조화된 기록이 많은 것들이다. 쉽게 배우거나 가르칠 수 없고 쉽게 얻을 수 없는 수준의 일이라야 인공지능의 표적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배우기가 무지 까다롭고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건 표적이 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쉽게 배울 수 있어. 그렇다고 다 표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디자인 업무야. 배우기는 포토샵이나 이런 건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에서 조금 더 잘하고 더 눈에 띄고 더 소통되는 디자인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보다 더 나은 창의력과 보다 더 놓은 몰입과 보다 더 많은 시간의 축적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게 시작하는 건 쉬울지 모르겠지만 그 분야에 살아남는 게 어렵다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까지는 있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어떤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끊임없이 더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의 미래를 연구한 옥스퍼드 대학 마이클 오스본 교수 연구진은 어떤 직업이 컴퓨터로 자동화가 가능한지를 평가해서 컴퓨터화하기 어려운 3가지 분야를 선정했어요. 그것은 지각과 조작, 창의적 지능, 사회적 지능이었습니다. 수술과 같은 손으로 하는 정교한 작업을 하는 것을 비롯한 3가지 분야 중 다음은 컴퓨터화가 하기 어려운 역량이라고 합니다. 독창성. 주어진 주제나 상황에 대해 특이하거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능력. 독창성이 있으면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사회적 민감성. 타인의 반응을 알아차리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하는 것. 협상.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서로 간의 차이를 조정하려고 노력하는 것. 설득.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나 행동을 바꾸도록 설명하는 것. 타인을 돕고 돌보는 것, 개인적 도움, 치료, 감정적 지지 또는 동료, 고객, 환자 같은 타인에 대해 도움을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은 컴퓨터화할 수 있는 수준이 조금 더 그러니까 쉽게 컴퓨터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대신에 컴퓨터화가 되는 그런 그 확률이 높은 것들은 임금이 낮다고 해요. 정리하자면 독창성, 사회적 민감성, 협상, 설득, 타인을 돕고 돌보기 같은 역량이 요구되는 직업은 컴퓨터화하기 어렵고 임금도 높다는 말이에요. 이런 역량은 직관이나 암묵지가 많은 영역이라 학습하기 어렵고 단순히 오래 한다고 해서 실력이 늘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역량이 요구되는 분야를 OC로 정리해 볼 수도 있어요. 컴퓨터화가 쉽지 않은 컴퓨팅, 그 다음에 퍼스널 케어 분야, 그 다음에 케이터링 분야, 컨설팅 분야, 코칭 분야는 미래에도 유망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미래 사회에서 인공지능에 대체당하지 않으려면 누구나 쉽게 도전하는 분야나 주제가 아닌 학습하기 어렵고 습득에 긴 시간이 걸려 노력과 공들인 시간조차 경쟁력에 포함되는 그런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인가요? 훈련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며 곧바로 해당 분야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가요?
자신의 이름을 건 작품이나 기술, 성과물이 없어도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 질문에 아니요 라고 답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인공지능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을 추적하는 것이 경쟁자이든 인공지능이든 당신이 견뎌온 절대 시간을 절대로 넘어서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새 시대의 인재가 될 준비가 되었는가? 지금까지 고용의 미래와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으려면 인간이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는지 소개해드렸죠. 인간은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은 기계한테 맡기고 더 높은 차원에서 창조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AI가 생기고 점점 더 발전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당신이 골드 칼라의 삶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일자리 굉장히 많이 다각화되고 변화될 거예요. 하지만 꼭 굳이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까지, 그리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내가 하면서 시간을 다 쓰지 마시고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다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버시고 나머지 일은 다른 컴퓨터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서비스에 의뢰를 하세요. 그래서 그 남은 시간만큼 본인이 행복할 수 있는 일, 본인의 체력을 올릴 수 있는 일, 본인의 전문성을 집중적으로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일에다가 투입하면서 시간 배정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그게 바로 누가 해야 될 일, 골드 칼라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오늘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하면서 시간을 쓰면서 온 체력을 다 허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 브랜드 연구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 연구소, 셀링 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